자,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죠. 이제 forward propagation 먼저 합니다. 이건 너무 사실 간단해서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activation을 구한다라는 것이 이제 forward propagation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hidden layer에 있는 뉴런, 아웃풋에 있는 뉴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뭐 다 이미 배운 건데 예를 들면 요 제2번째 그 hidden 뉴런의 아웃풋 어떻게 구하겠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뽀개서 하나씩 생각하면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자, 얘는 어디서 입력을 받겠어요?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 이제 웨이트가 쭉 있을 거고 웨이티드 썸한 다음에 스레시홀딩 하면 돼요. 그죠? 시그모이드 뭐 이런 거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J번째 요 히든 뉴런의 액티베이션 어떻게 구하는지 방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WJI인데 그 I를 그죠? I를 0부터 D까지 즉 바이어스부터 D번째 차원까지 쭉 스캐닝을 하게 되고 그 I번째 입력 각각에 곱해주게 되는 거죠. 별게 아니라 요 그림으로 치면 요거 곱하기 요 1, 그다음에 요 웨이트 곱하기 x1, 요 웨이트 곱하기 x2 이렇게 쭉 해주면 이제 여기에 시그널 값이 구해지는 거고요. 그 시그널을 우리 예를 들면 액티베이션, 뭐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같은 데 통과시키면 요 J번째 뉴런의 출력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액티베이션을 구했다라고 하고 아니면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웃풋 유닛은 어떻게 될까요? 뭐 동일합니다. 아웃풋 유닛 동일하고요. 예를 들면 K번째 아웃풋 뉴런의 값을 보면 아까랑 동일하고 아까는 이제 입력이 요 X였다면 지금은 입력이 요 히든이 된다라는 차이. 그래서 ZJ를 이제 J는 0부터 라지 H까지 쭉 스캔해주면 되죠. 즉 예를 들면 요 웨이트 곱하기 1, 요 웨이트 곱하기 Z1, 요 웨이트 곱하기 Z2, 요 웨이트 곱하기 ZJ 뭐 쭉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완전 쉽죠. 그 다음에 여기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통과시키면 그게 K번째 아웃풋의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전개를 해보자면 여기서 요 ZJ라는 게 아까서와 같이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많은 양의 컴퓨테이션이 이제 결부가 되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보면 별거 아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거 여기 있는 ZJ라는 것이 요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K번째 출력 X의 함수이고요. 그다음에 x를 노출시켜서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 보면 이 두 번째 줄과 같이 복잡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는 간단하고 간단한 연산을 매우 많이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Forward propagation 매우 쉽습니다. 쭉 하고 간단한 연산, weighted sum followed by thresholding 아니면 activation 해주면 끝. 그걸 그냥 많이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forward propagation을 이제 했다면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이 에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에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에러와 관련된 컨셉, 텀들, 용어들을 설명할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냥 에러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어쨌든 조금 더 면밀하게 그 각각 세 가지 용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K번째 아웃풋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의 뭐 출력이 있는 이런 뉴럴넷이 있다면 여기서 K번째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K번째 아웃풋을 우리는 small ek라고 부를 겁니다. 에러인데 K번째 출력의 에러. 그리고 얘를 에러 시그널이다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우리의 모델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아까 이렇게 쭉쭉쭉 있고 여기에 K번째 출력값이라는 거는 우리 H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K번째 H가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우리는 뭘 비교하냐 하면 K번째 Y를 비교하겠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우리가 결국은 많이 쓰겠지만 일단은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백이란다라고 여기서는 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K번째 출력하고 Y번째 정답, K번째 정답, 즉 YK 둘을 비교, 여기서는 비교라 하면 이제 뺀다라고 가정을 하고 HK에서 YK 뺀 것, 이것을 우리는 K번째 에러 시그널 EK다라고 정의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까는 만약에 출력이 이렇게 K의 출력 값이 있다면 요 하나하나를 살펴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통으로 각각의 이그젬플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러 에너지라고 불러주고
1부터 large n까지 총 large n 개의 example이 있고 그 중에 small n 번째 example을 우리가 논하고 있다면 이렇게 써줄 겁니다. large e의 n이라고. 그래서 n 번째 example에 대한 error energy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알고 있는 하나의 example 넣었을 때 포인트 와이즈로 얘에 대한 에러가 얼마냐 할 때 그 에러가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뭐 에러 에너지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위쪽에서 구한 에러 시그널을 이제 K개가 있으니까 그 K개에 대해서 뭔가 aggregate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에러를 일단 스퀘어하고 걔를 다 더해주고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수학적인 컨비니언스를 위해서 살짝 터치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보면 n번째 example을 xn, yn이라고 하는 페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위쪽 방금 전에 설명했던 에러 시그널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k라고 하는 걸 아까 구했는데 그걸 제곱할 겁니다. 그리고 n번째 example이라서 이렇게 콤마 n이라고 쓸 거고요. 그런데 그 k를 우리는 1부터 large k까지 모두 다 더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n번째 example에 대한 error energy라는 것이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우리는 요 정의를 따라서 당분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체 데이터셋에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s usual large D라고 할 것이고요. 이거는 뭐 ED라고 쓰지만 우리가 배운 바로 하면 이게 EIN 또는 뭐 ETrain인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에러의 평균값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써보겠습니다. ED 또는 뭐 EIN 또는 뭐 ETrain 얘는 n개 example, large n개에 대한 example의 평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small n을 1부터 large n까지 쭉 흘리면서 모두 다 이제 더한 다음에 나눠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서 구한 error energy의 공식을 대입해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정의 자체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컨셉추얼리 각각의 아웃풋의 에러 시그널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모든 그 아웃풋에 대해서 하나의 example에 여러 개 아웃풋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제 스퀘어해서 더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large n개 example이 있다면 방금 전에 구했던 에러 에너지의 평균을 낸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빼기를 이용하고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그런 소위 말하는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했지만 크로스 엔트로피 우리가 배운 것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간결한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방금 전에 구했던 이 에러 에너지 있죠. 입실론 그 EN이라는 거. 이거는 당연히 이 W의 함수가 됩니다. 웨이트를 바꾸면 에러도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얘기는 요 EN이라고 하는 에러는 이제 W의 함수일 거고 그 다음엔 이제 그 당연히 어떤 example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W로 하더라도 example이 바뀌면 어떤 경우에는 에러 값이 크고 어떤 값은 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EN이라고 하는 것이 small n에도 dependency가 있고 W에도 dependency가 있겠죠. 첫 번째는 example 또는 sample에 대한 dependency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요 n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dependency를 나타냈고요. 이것이 이제 방금 전에 구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그 벡터형으로 나타낸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스몰 n이라는 것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조금 이제 혼동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n이라는 것을 드랍하기도 합니다. 그냥 문맥상 클리어하면 그래서 2하고 3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단지 이 n이라고 하는 첨자를 제외할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에러라는 것이 어떤 샘플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게 웨이트의 함수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example의 에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뉴럴넷에 있는 모든 웨이트, 바이어스 포함해서 여기서 바이어스를 이제 심플하게 하려고 생략을 했는데 이제 바이어스 포함해서 모든 파라미터들의 함수가 되겠죠.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일단 EN에 대한 식을 이렇게 써보면 이것에 이제 HK라는 게 등장하고 그 HK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유도했듯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전개를 해보면 여기 이 아래 이 식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WKJ하고 WJI가 매 example에 대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 n번째 example의 에러라는 것은 모든 웨이트, 파라미터들의 함수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뉴럴넷의 파라미터 숫자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어렵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뉴럴넷 파라미터가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으냐?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GPT-3라고 하는 최근에 제안된 그런 언어 지능을 위한 뉴럴넷의 경우에는 175 빌리언 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즉 1750억 차원의 공간에서 우리가 따져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됐고요. 그러면 forward propagation, activation 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에러 정의해서 이제 forward propagation의 결과물을 이용해서 그리고 정답하고 비교해서 에러를 구한다라는 거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에러를 이용해서 어떻게 파라미터를 트레이닝하는지, 즉 어떻게 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우리의 러닝 오브젝티브는 뭐겠어요? 결국은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인데 어떤 최적의 파라미터냐 하면 우리가 optimization하고 regularization 시간에 배운 용어로 하면 이거죠. EOG. 그래서 이것은 뭐 예를 들면 2인 더하기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그런 모델의 컴플렉스를 나타내주는 이런 것인데요. 여기서는 역시 그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regularization은 일단 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질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이런 regularization이 보통은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unregularized 케이스를 가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는 인샘플 에러를 트레이닝하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regularization을 고려해야 되겠죠. 좌우지간 트레이닝 에러 2인을 최소로 만드는 그런 W를 찾는 것이 우리의 러닝 오브젝티브이고요. 써보면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ED 또는 뭐 EIN 또는 ETrain 거고요. 걔를 최소로 만드는 그런 W를 찾으면 그게 우리의 W 스타, 즉 최적의 파라미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non-trivial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더 이상 logistic regression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convex가 아니에요. 즉 매우 복잡한 에러 서피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용어로 하면 다른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뉴럴넷의 파라미터가 보통 너무 많습니다.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돼 있어요. 파라미터가 많더라도 데이터가 거기에 충분히 상응하게 많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보통 이제 데이터의 부족 이슈가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오버 피팅 문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닝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버 피팅을 가기 전에 일단 피팅하는 거, 언더 피팅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파라미터가 매우 많음으로 인해서 트레이닝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당연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뉴런을 매우 많이 모은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뉴런 하나만 있다면 라지스틱 리그레이션이고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예쁜 컨벡스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트레이닝할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예쁜 컨벡스 꼴이라고 하면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실은 안 써도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매우 복잡한 에러 서피스를 갖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터러티브한 그런 솔루션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파라미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트레이닝하기 위한 매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다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제약이 생기는데 그것은 세컨 오더 메서드, 뉴턴의 방법과도 같은 그런 세컨 오더 메서드는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그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뉴턴의 방법과 같은 세컨 오더 테크닉인데 그런 방법들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코스트 펑션을 xi, xj 이렇게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d개의 그 차원이 있다면 이 d의 스퀘어에 비례하는 그런 매트릭스로 헤시안을 정리해야 되고 D가 아까 1750억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1750억의 제곱은 진짜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헤시안을 이제 핸들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원이 커질수록. 그래서 세컨 오더 메서드 쓰지 않는다라고 했고 연구 측면에서 뭐 간혹 쓰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세컨 오더 메서드들도 일부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는 optimization 방법들은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first order 방법
예를 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면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기억하죠? 중요한 웨이트의 업데이트 이퀘이션이 있는데 다시 써보면 새로운 웨이트 값은 옛날 웨이트 값을 이제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옮기냐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옮기죠. 에러의 그레디언트. 근데 에러는 W의 함수인 거고. 그다음에 얼마큼 가냐면 뭐 에타만큼.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웨이트 업데이트 이퀘이션인 거죠. 그 중에서도 이 W란 우리가 지금 배워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에타란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우리가 정하는 값인데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네, 남은 게 이 그레디언트죠. 에러의 W에 대한 그레디언트. 네, 이것을 구하는 게 결국 뉴럴 넷 트레이닝의 알파요 오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키 컴포넌트는 그레디언트를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죠. 네, 수식으로 쓰면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에러의 W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리고 우리가 n번째 이그젬플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캐스틱이라면 하나만 있으면 되고 미니 배치라고 하면 m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시퀀셜 또는 온라인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한 게 이게 SGD이고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미니 배치 또는 배치는 좀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m개 이그젬플 뭐 또는 n개 이그젬플을 일단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표현한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구분보다는 여기에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더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뉴럴 넷 트레이닝 뭐다? 그레디언트 구하는 거다.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 뭐의 에러는 출력에서 구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백프랍을 이용해서 출력 레이어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전파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뉴럴 넷 트레이닝의 핵심이다.